여러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우리 미국 방문단은 오늘 이제 이 만찬을 마무리로 5박 7일간 그 미국 방문 기간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워싱턴이 좌파들의 이 선전에 많이 넘어가 있더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의 로비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분의 말씀이고, 그래서 일본의 지소미아와 같이 저 표현을 그대로 하면 지소미아는 미친 짓입니다. 지소미아 폐기한 것은 그것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의 축, 또 한미일 삼각 연대 이를 통해서 확실한 대북 안보, 국방, 정보 이런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 지소미아 폐기했어요. 제가 미국 쪽에다가 얘기한 것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의 관계로 자꾸 국한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요청을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한미 간의 동맹은 굳건한 동맹을 그전에 가지고 있었고, 미일 동맹도 굳건한데 일본과 한국과의 역사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요청을 한 것이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한 문재인 정권은 정신없는 정권입니다. 결코 지소미아 파기가 대한민국의 이 자경화 작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죠. 한반도의 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문재인 씨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씨는 한반도를 중국 공산당, 또 북한의 괴뢰 정권,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교조주의 공산당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토착 발갱이 세력들, 사회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이 연대를 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최전선에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들이 가야 되는 그 사회주의 연방제는 더 빨리 진행됐을 거고 대한민국은 급속한 공산주의화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 거짓광장이었던 촛불광장은 우리 공화당에 의해서 태극기 애국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이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파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그러한 사회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 또한 우리 공화당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5.16 군사 쿠데타라고 59년간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지식인들, 정상적인 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비겁하고 용기 없고 촛불 쿠데타 세력에게 굴종해버린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좌파들의 세상,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9.19 합의를 통해서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줬습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 정책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신케인즈 이론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이론이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를 좌파들의 신케인즈 이론의 시험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년 반 만에 나라가 곤두박질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54주 연속 산소고성을 곡선을 그리던 경제는 26개월 연속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경제로 뒤바뀌었습니다. 2.9% 성장해서 1% 성장대로 떨어졌습니다. 안보 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사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국방 참사, 교육 참사 한 곳이 대한민국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대한민국을 회생불능의 상황으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종전선언은 거짓이라고 그들이 얘기한 평화협정은 평화쇼라고 국무부를 쫓아다니면서 기자 한 사람, 백악관 기자 한 사람 만나가면서 국무부 들어가서 출입기자 한 사람 만나서 종전선언은 거짓이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황교안 대표는 교회에 와서 LA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동지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을 때만큼은 국회의원답게 처신을 해라. 좌파들이 나라를 절단을 내고 있는데 보수 우파라는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자기들끼리 모이가 술이나 처먹고 해서 되겠느냐. 제가 10년간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 초선, 재선, 3선, 저는 한국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그 10년 기간 동안 항상 선두주자였습니다. 대구 달서병에 19대, 18대는 제가 야당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연대로 살아서 돌아오라. 국민도 속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19대 때는 제가 전국에서 이낙연 총리 2등, 이철우 경북도지사 1등하고 제가 3등 했는데 대도시에서 득표율 1등 했습니다. 제 지역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불의는 불의인 겁니다. 거짓에 굴종하고 불의에 무릎 꿇을 것 같으면 정치 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길이고 오래 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들고 태극기를 흔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미쳤지 않나. 촛불의 광풍에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도망갔는데 저 인간들은 어떻게 태극기를 들고 서울시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불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다. 그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거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우리의 선배들을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아파했고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5분이 집회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수백 명이 다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경찰 조사를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언론 방송은 그러한 현실들을 실지 않았어요. 저도 미국의 어떤 교포분이 방탄복을 보내줍니다. 방탄복 입고 다니라. 김정은이 있는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에서 16분을
조문진을 쳐나가겠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일만 있으면 검찰, 경찰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직접 고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야 되지 않을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또 가야 될 길은 누가 그렇게 압박을 놓고 탄압을 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2년 반을 지냈습니다. 가야 되지 않은 길은 우리 공화당에 아무리 유리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감옥을 가고 그 많은 부상을 입어도 우리는 가는 길은 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국민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공화당과 왜 같이 가야 되는가 그분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유민주 체제를 도입했던 건국 대통령, 한미 동맹을 워낙에 처음 시작했던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부국강병과 그 가난의 굴레에서 많은 야당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좌파들의 전선에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들고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도입하고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정교조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모든 경제정책에서 미국과 일본이 어려울 때 한국은 살아남으면서 3% 성장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분한테 제명을 잘못 씌운 거예요. 뇌물죄를 씌우고 국정농단죄를 씌우고. 국정농단은 누가 한 겁니까?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분립을 훼손하고 경제를 참사 수준에 만들어버리고 일자리 만든다고 84조 쓰면서 가짜 일자리 만들고 미국한테 엄청난 노비 자금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잘했던 한미 FTA 다 날려버리고 자동차, 화학, 철강 부분에 다 내줬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권이 경제, 국방, 안보, 외교, 인사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존심 다 떨어뜨리고 국가의 품격, 대한민국의 국민이 문재인 정권 전에는 전 세계를 다면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대단한 민족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20년 전만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동양인만 보면은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지금은 K-팝을 비롯해서 문화나 여러 분야에서 가면은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물었던지 불과 3년 전입니다. 이 2년 반 동안 나라의 품격은 떨어지고 국민의 자존심은 완전히 추락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정상이 아닙니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차탈한 정부는 불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명을 세워도 합당한 제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조작하고 업무하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이 산을 이루고 그 거짓의 산이 기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지만 2년 반 지난 지금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주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 교민분들께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무너지게 하겠냐 그러면서 고개를 돌렸던 것이 바로 대한애국당이고 우리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투쟁했고 그렇게 희생했고 처절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독립사를 보면은 많은 독립 인사들이 자기의 가산을 들어서 만주로 간도로 넘어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6.25 때는 학도병들이 일주일 동안 총선언거 배우고 초계와 같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총만 들었지 않았지 지금은 체제 역사 전쟁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체제 역사 전쟁이 치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불종하고 그 공포 정치에 겁을 먹고 무릎 꿇으면은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절대 불종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죽으면 저는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이 투쟁의 역사, 이 태극기 투쟁의 역사를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1948년 이후 2016년까지 가장 위대한 70년을 가졌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거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더 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북의 핵의 걱정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물려줄 책무가 2019년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또 우리 한민족의 피를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책무가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그거를 물려주라고 나이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 70년의 위대한 선배들의 역사를,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와서 무너진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의 경제가 추락한 그 나라를 물려주면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고 우리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웁니다. 작게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투쟁이 결과가 승리의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미주에 계신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애국 교민들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항상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또 느낀 것은 전 세계에서 당원이 다 부를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 많은 보수 정당이 지나갔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32년째 정치를 하는데 그 많은 정당의 당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가를 다 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정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당이 이제는 투쟁의 정당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개혁하고 정당 자체를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개혁 정당으로 자유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정당으로 반드시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고 또 자기의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과 개혁을 스스로 이루는 그러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십시오. 우리 방문단이 16분이 오셨어요. 우리 방문단이 16분. 여러분, 이분들 다 각자 돈 내고, 당대표인 저도 제 개인 사비를 내고 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런 정당이에요. 당대표가 뭐 좋은 비행기 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회비 내가지고, 자기 경비 내가지고 다 오고. 이런 보지 못했던 정당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멋있게 내년에 여기 올 때는 정말 대한정당으로 수권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보수 분열이 아니라 보수 확장, 보수 우파가 당당하게 국회를 장악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